2025년 7월 25일 DMK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 주제는 제로샷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in vision language models using prompt engineering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성수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컴퓨터 비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쪽으로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청취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세미나는 전반적인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여 비전 랭귀지 모델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여 제로샷으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디텍션하는 연구들을 3가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세미나를 요약하면서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세미나 제목이 좀 길죠? 하나하나씩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 랭귀지 모델스입니다. 인공지능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VLM으로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는 말 그대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은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으로 말처럼 이미지와 텍스트를 대조학습을 활용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클립에서 제시한 그림은 왼쪽과 같은데요.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활용을 해서 동일한 페어는 가까워지도록, 그 다음에 다른 페어는 멀어지도록 학습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를 해볼 텐데요.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가 각각 3개씩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강아지 그림과 윙크하는 강아지라는 텍스트는 유사해지도록, 그리고 페어가 아닌 잠을 자는 고양이와 뛰어다니는 펭귄과는 멀어지도록 학습합니다. 아래 고양이 그림, 그리고 펭귄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일한 쌍은 유사해지도록, 다른 쌍은 멀어지도록 학습합니다. 이때 이러한 클립은 이러한 4억 개의 페어를 활용을 해서 학습된 굉장히 똑똑한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추가 학습 없이 활용 가능하다 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클립은 일반적인 모델과는 다르게 추론을 합니다. 분류 문제를 푸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우선 풀고자 하는 분류 문제에 해당하는 클래스 집합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들을 photo of a class라는 템플릿에 넣은 후에 텍스트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 텍스트 임베딩들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plane이라는 클래스라면 photo of plane에 대한 텍스트 임베딩을 산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모든 n개 클래스에 대해서 임베딩을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는 이미지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이미지 임베딩을 뽑습니다. 이후 이미지 임베딩과 n개 텍스트 임베딩 간 내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 내적은 유사도 개념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된 유사도 결과가 오른쪽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photo of duck과 이미지 간 유사도가 제일 높죠. 그러면 클립은 해당 이미지를 duck이라는 클래스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VL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이를 보통 OOD detection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OOD detection을 쉽게 말하면 태스크와 관련 없는 이미지를 탐지한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론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학습된 모델을 다음과 같이 freeze를 합니다. 이후 테스팅할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오면 강아지로 분류하겠죠. 그리고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고양이로 분류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아닌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모델은 강아지 또는 고양이로 무조건 답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그중 하나로 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인공지능 모델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면 관련 없음 또는 unknown 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본 세미나에서는 입력된 데이터가 현재 태스크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인지 또는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아닌지 구분하는 known과 unknown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OOD 디텍션은 주로 최대 확률 값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습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클래스에 대해 높은 확률을 갖습니다. 마치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학습한 클래스 외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특정 클래스에서 높은 게 아닌 다소 유니폼한 확률 형태를 갖습니다. 이러한 확률의 특징을 활용하면 이러한 OOD 디텍션 수행이 가능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예측 최대 확률이 특정 스레스홀드를 초과했다면 이는 known, 그렇지 않으면 unknown으로 분류하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이러한 OOD 디텍션을 VLM을 통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비전 모델을 쓰는 것에 비해 텍스트를 함께 활용하여 정보량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억 개 이미지로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VLM을 활용한 OOD 디텍션 연구는 학습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바로 트레이닝 베이스인지 그리고 제로샷 베이스인지인데요. 아래 그림처럼 각 클래스별 일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VLM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이는 트레이닝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학습 과정 없이 순수 사전학습된 모델, 즉 사전학습된 VLM만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이는 제로샷 어프로치인데요. 이러한 제로샷 어프로치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학습 없이 인퍼런스만을 수행한다 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를 대표적인 VLM 모델인 클립으로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클립은 이미 똑똑한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은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클립의 똑똑한 지식만을 활용하는 방향이 바로 제로샷 어프로치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클립에서는 OOD 디텍션을 어떻게 수행할까요? 이러한 클립을 활용하여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연구들 역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최대 확률 논리를 비슷하게 활용을 합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VLM 기반 제로샷 OOD 디텍션 논문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Delving into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with Vision Language Representations 라는 논문이고 2022년 NIPS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는 최대 확률값 대신 최대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유사도를 활용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방법론 이름은 Maximum Consent Matching, 줄여서 MCM입니다. 이는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클립의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는 모두 freeze 됩니다. 이후 클립의 인퍼런스 과정을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즉,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한 후에 n개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텍스트 임베딩을 산출합니다. 이후 이미지 임베딩과 n개의 텍스트 임베딩을 내적한 후에 다음과 같이 유사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ID 이미지라면 특정 클래스에서 유사도가 높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OOD 이미지라면 유사도가 대체로 이렇게 유니폼한 분포를 가질 것일 텐데요. 최대 확률 논리가 느껴지시죠? 비슷하게 MCM은
최대 유사도가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낮으면 OOD로 분류합니다. MCM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텍스트 정보를 같이 활용한 덕분에 단순히 비전 모델만 쓰는 경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래 표를 보시면 파인 튜닝을 수행한 것보다도 역시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는 제로샷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학습 없이 학습한 모델과 유사한 성능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VLM 기반 제로샷 OOD 디텍션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VLM 기반 제로샷 OOD 디텍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웨이트를 요약하거나 로라 구조를 활용하는 등의 클린 모델 구조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델을 건들게 되면 똑똑한 이런 파운데이션 지식이 손실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룹니다. 바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인데요. EU 장표에서는 제로샷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in vision language models using prompt engineering에 해당하는 세 가지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반 VLM-based 제로샷 OOD 디텍션 논문은 ZOC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AAAI에서 발표가 되었으며 오늘 기준 약 187회 정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로샷 OOD 디텍션을 위해 테스트 이미지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함께 활용한다 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ZOC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배경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OOD 디텍션 방법론들을 살펴보니 ID 클래스에 대한 우수한 분류 능력을 가질수록 OOD도 잘 탐지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똑똑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클립을 이러한 OOD 디텍션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클립을 적용하려니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클래스 후보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보군을 ZOC는 이미지 특징을 반영하여 정의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를 활용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기존에 우리가 정의한 ID 클래스 집합과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객체들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해 어떤 객체가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이 추출을 합니다. 만약 그 이미지에서 car, dog, human이 있다고 나온다면 ID 클래스인 cat, cow, fish 라는 텍스트와 비교를 합니다. 만약 이때 cat, cow, fish가 해당 추출된 객체에 없다면 이 이미지를 OOD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론하는 시점임을 기억해 주세요. 우선 평가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임베딩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키워드 추출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산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car, dog, human 세 가지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ID 클래스인 cat, cow, fish 이외에 car, dog, human도 텍스트 프롬프트 후보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a photo of a cat과 같은 형태로 6개의 텍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임베딩을 산출한 후 이미지 임베딩과 유사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클립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사도가 합이 1이 되도록 정교화 해준 후에 최종적인 OOD 스코어는 1에서 ID 클래스에 해당하는 유사도 합을 빼줌으로써 정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스코어가 클수록 OOD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다들 여기서 그럼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키워드 추출 모델은
어떻게 구성할까? 라고 말이죠. 이는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제토시는 이러한 키워드 추출 모델을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구성된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즉,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텍스트를 출력으로 갖는 모델을 학습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출력으로는 원래는 문장이 나오게 되겠지만 후처리 작업을 통해 문장에서 단어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혼동이 있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로샷인데 이러한 학습 과정이 있어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OOD 디텍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OOD 데이터 기반 학습이 아닌 별도 모듈을 학습하는 것이며 특정 데이터셋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로샷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해당 논문 방법론을 제로샷이라고 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립을 활용했을 경우 레즈넷 등을 활용하는 심플 비전 기반 모델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클립의 기존 방법론들을 단순 결합한 것보다 제토시 방식이 클립과 더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러 어널리시스를 수행한 것도 있는데요. 이는 제토시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렇게 생성된 단어와 기존 ID 클래스 단어 간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데요. 에스프레소라는 ID 클래스에 대해 이런 예측한 결과, 특히 이 세 번째 예열을 보면 재밌습니다. 원래는 known, 즉 ID로 예측을 해야 되지만 해당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unknown이다 라고 잘못 예측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ID 클래스에 에스프레소가 있지만 커피라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ID 클래스에는 현재 커피가 없기 때문에 모델은 해당 이미지를 OOD로 분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에스프레소랑 커피는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토시는 이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맥적 동의어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네그레이블이라는 논문입니다. 이는 2024년 아이클리어 학회에서 스팟라이트 페이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토시처럼 OOD 클래스를 함께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OOD 클래스 또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본 연구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정보가 오로지 ID 클래스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OOD 탐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토시는 캡셔너를 통해 이러한 스페이스를 확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ID 클래스가 이미지넷처럼 다양할 경우에는 OOD 탐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까 에스프레소와 커피 예시를 떠올리면 이러한 이유가 잘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네그레이블은 네거티브 레이블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연구 배경처럼 텍스트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ID 클래스 외에 OOD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추론할 때 다음과 같은 ID 클래스만 활용하지 말고 OOD 클래스를 함께 써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는 앞서 본 제토시랑 비슷한 문맥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OOD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입니다. 네그레이블에서는 이러한 OOD 클래스를 ID 클래스와 평균 유사도가 낮은 10,000개 단어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으로 ID 클래스가 cat, dog, bird 라고 가정한다면 세 단어와 이런 워드넷이라는
단어 데이터베이스 내 많은 단어들과 각각 유사도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평균 유사도가 낮은 10,000개 단어를 선정하여 이렇게 OOD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OOD 클래스는 ID 클래스와 함께 클립 추론 과정에 함께 활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ID 클래스에 대해서만 photo over 클래스 형태로 산출이 됐지만 네그레이블은 OOD 클래스에 대해 photo over 클래스 형태로 산출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photo over 클래스 형태로 ID 클래스뿐만 아니라 OOD 클래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텍스트 임베딩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 임베딩을 산출한 후에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 간 유사도를 모두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ID 이미지와 OOD 이미지에 대한 유사도 분포는 지금 이런 오른쪽 그림과 같을 텐데요. ID 이미지는 특정 ID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유사도를 가질 것이고 OOD 이미지는 OOD 클래스에 대해 유사도가 높거나 또는 유니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네그레이블은 OOD 스코어를 전체 유사도 합 분의 ID 클래스 유사도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스코어가 낮을수록 OOD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클립 기반 방법론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네그레이블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FPR95라는 지표 관점에서도 거의 평균 6%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 확률들을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ID 클래스인 이미지넷 1K에 대해서는 실제로 ID 클래스에 대해 이렇게 높은 유사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으며 OOD 클래스에 대해서는 실제로 OOD 클래스에 대해서 더 높은 확률을 가졌습니다. 즉 네그레이블에서 활용한 기준은 ID 이미지와 이러한 OOD 이미지를 훌륭하게 잘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네거티브 레이블 또는 OOD 클래스를 몇 개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거티브 레이블 개수는 많을수록 우수했으며 약 10,000개 정도에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사도가 낮은 10,000개를 고르는 것이 이렇게 랜덤하게 고르는 것에 비해 효과가 좋다라는 것 또한 논문에서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클립 N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이는 2023년 ICCV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인용수는 약 151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하지만 OOD 클래스를 정의하기보다는 no라는 키워드를 정의를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ID 클래스 정보뿐만 아니라 OOD스러운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델에게 ID 클래스가 아니야 라는 정보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OOD 이미지인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해당 이미지는 OOD야 라는 표현은 해당 이미지는 캣이 아니야, 해당 이미지는 카우가 아니야, 그리고 해당 이미지는 피쉬가 아니야 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클립에는 이름처럼 클립에게 no 라는 능력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즉 ID 클래스가 아니다 라는 정보를 no 키워드를 활용해서 해결한 것인데요. 이때 a photo of a class 뿐만 아니라 a photo of not class 두 가지를 함께 활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예시를 통해 이해를 해볼 텐데요. ID 클래스는 cat, cow, fish 라고 생각을 하고 덕 이미지가 OOD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클립의 A Photo of a Class 형태로 유사도 스코어를 산출한 후에 합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정규화를 해줍니다. 이는 여러 개 클래스에 대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확률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no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확률값도 다음과 같이 산출을 합니다. 해당 확률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클래스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입니다. 즉 COW라면 소가 아닐 확률과 소일 확률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요. 따라서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한 유사도 합은 1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나온 0.4는 소가 아닐 확률이죠. 그러면 소일 확률로 변환하기 위해 1 빼기 확률 변환을 수행해줍니다. 즉 no text 인코더를 통해 산출한 소일 확률은 이제 0.6이 됩니다. 해당 과정을 COW뿐만 아니라 cat과 fish에 대해서 모두 수행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no를 통해 산출한 소일 확률과 기존 클립이 생각하는 소일 확률을 곱해서 최종 소일 확률을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최종 소일 확률은 0.6 곱하기 0.25인 0.15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COW의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OOD 스코어는 1 빼기 ID 클래스 확률 합을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클립인데 굳이 no text 인코더는 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까 라는 것이죠. 이는 클립은 이러한 no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no text 인코더는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no text 인코더는 클립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을 하고 라이언 2 빌리언 데이터셋을 통해 추가적으로 학습된 모델입니다. 이때 이미지와 no 텍스트가 매칭되도록 하는 ITBO 로스와 텍스트와 no 텍스트가 상반되도록 학습하는 TSO 로스를 함께 활용을 하게 됩니다. ITBO 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며 no 텍스트를 넣음으로써 실제 이미지와 매칭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위에 보이는 m값을 활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m이 0이라면 이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매칭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에 따라 no를 넣음으로써 이미지와 텍스트는 반대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m이 1이면 이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지와 텍스트 이때 이미지와 텍스트는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TSO 로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와 그리고 no 텍스트에서 나온 이러한 임베딩 차이가 커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학습 역시 제토시처럼 태스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로샷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이는 기존 클립 기반 방문론을 포함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TBO 로스만 쓰는 것과 비교시 TSO 로스를 함께 사용한 결과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모든 데이터셋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클립N의 no에 대한 똑똑한 능력을 아래와 같이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클립은 no가 들어가던 말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클립N은 다음과 같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클립은 이처럼 유사도 차이가 거의 없지만 클립N은 이러한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로샷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in vision language models using prompt engineering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VLM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노운과 언노운을 구분하는 OD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를 합쳐서 수행하는 VLM 기반 OD 디텍션 논문 총 4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4가지 논문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가지 논문 모두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즉 모두 제로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로지 ZOC만이 이미지별 특징을 고려합니다. 다른 모델들은 테스트 이미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프로토콜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모델들도 이러한 이미지별 특징을 고려한다면 성능 향상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ZOC와 네그레이블 두 가지는 OD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ZOC는 키워드 추출 모델을 활용을 했고 네그레이블 같은 경우는 워드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ZOC 그리고 클립에는 거대 데이터셋으로 추가한 이러한 추가 학습 모델을 함께 학습을 합니다. 성능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러한 학습 코스트는 사실 해당 방문론들의 한계 중 하나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며 참고한 논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